자, 계속해서 교류 전력 보실게요. 자, 교류 전력은요, 우리가 교류 소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R과 L과 C가 있다. 자, 근데 이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액턴스로 환산해서 보겠다. 그리고 이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성한 것이고 뭐다? 임피던스다. 교류 전력은 세 가지의 교류 전력이 나옵니다. 1번 임피던스에서 나오는 전력, 전원 전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R에서 나오는 전력, 유효 전력. 자, 리액턴스에서 나오는 전력, 무효 전력. 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자,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단위를 매치해 주는 게 요게 또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피상 전력은 단위가 볼트 암페어죠.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그러면 피상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아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고, 유효 전력은요, 유효 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무효 전력은요, 여기 R 보여요? 우리 무효는 리액턴스 전력이죠? 리액턴스의 R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보실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요, 피상 전력 이꼬르 전체 값이에요. 그러면 유효 성분이란 전체 값 중에서 유효율을 곱하면 이게 유효 전력이 되겠죠. 무효 전력은요, 전체 값 중에서 무효율을 곱하면 이게 무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벡터도가 나와 있어요. 벡터도를 보면 여기가 R, 여기가 X, 여기가 임피던스에 해당을 했었는데, 유효 전력 P, 무효 전력 PR, 전체 전력 PA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빗변과 밑변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유효율이란 역률을 의미하는 거고, 역률이란 전체 값 중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 유효분이 차지하는 비율, R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이걸 보시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C자를 그려요. 그래서 역률이 코사인 세타다라고 말하는 게 빗변 기준 C를 그리면 PA분의 P가 되죠. 전체 값분의 유효분이 된다고요. 이걸 우리는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유효 전력은 전체 값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유효율, 다시 말해 역률만 곱하면 되고, 그걸 다시 한번 식으로 쓰면 볼트 암페어라고 했었죠. 피상 전력이 코사인 세타다.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무효 전력 봐볼게요. 자, 무효 전력 보세요. 무효 전력은 우리가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무효율부터 볼까요? 무효율. 그러면 전체 값 중에서 무효분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무효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효율을 보면 전체 값 중에서 무효분이 차지하는 비율, 저는 사실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그려요. 이게 필기체로 S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빗변분의 높이는 우리가 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무효 전력의 경우 전체 값에서 무효율을 곱한 것과 같고, 그건 다시 말해서 VI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도와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무효 전력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예요. 자, 무효 리액턴스 전력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찾아라? 그렇죠, R을 찾아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교류에서 무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무효율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효율은 사인 세타다. 그래서 전체 값에서 사인 세타를 곱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유효 전력을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 대신 E가 전압이고 I는 전류고 세타는 위상이다. 뭐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역률만 찾으면 돼. 그게 바로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다. 되게 지금 다 먹는 문제들이에요.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번엔 계산 문제 나왔어요. 교류 200V를 인가를 해주면요. 35W의 능력이 생기는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가 0.2A였어. 그때 소비 전력이 35W가 측정이 됐다면 역률은 얼마인가? 자, 200V 걸렸고 전류가 0.2A가 흘렀죠. 그때 전력이 얼마 나왔어? 35W 나왔다고. 자, 그때 역률. 자, 우리 역률 어떻게 구합니까? P는 VI 코사인 세타죠. 여기서 P가 35예요. 선생님 이게 35가 유효 전력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단위 보고 알았어요. 와트죠. 그리고 여기 소비 전력이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유효 전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5는 200 곱하기 0.2 곱하기, 자, 이게 역률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X 처리를 해봤단 말이에요. 계산하면 X는 얼마가 나오냐? X는 0.8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87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 봐봐요. 어때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엔 아까까지는 그냥 한 상이었어요. 그래서 3상이 아니어서 P는 VI예요. P는 VI 코사인 세타예요. 자, 무효는 VI 사인 세타예요. 이건 모두 다 단상이죠. 한 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게 3상이래요. 3상이라는 게 뭐예요? 3상이란 쟤를 몇 도? 120도씩이죠? 120도씩의 위상차가 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회전자에서 함께 돌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같아요. 다른 거라고는 지금 뭐만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 몇 도씩 떨어져 있어요? 120도씩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음 하나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위상차가 얼마? 120도. 여기서 여기까지 위상차 얼마? 120도. 120도, 120도, 120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대칭 삼상교류라고 합니다. 이걸 순식값으로 나타내면은요, 검정색, 자 이거 다시 지우고 볼게요. 자, 이 검정색 파형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V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V1 최대값을 가지면서 사인 파형을 갖습니다. 위상은요 0점에서 시작했잖아. 없죠? 자, 지금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바로 이 분홍색 이 파형이라고 보시고요. 분홍색 파형 보세요. 분홍색 파형 또한 최대값을 가지면서 사인 파형을 갖는데, 자 보이세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우리가 사인 뒤에 있기 때문에 파이를 몇으로 환산해요? 180도요. 2 곱하기 180은 360이죠. 거기 3이잖아. 몇 도? 120도. 자,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다? 뒤진다. 봐봐요. 뒤에서 출발하는 거랑 같죠? 자, 이 하늘색 파형이 바로 V3입니다. V3 볼까요? V3도 똑같은 최대값을 가지면서 사인 파형이고, 자, 이번엔 여기요.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그죠? 그러면 4파이는 180도에다가 4파이니까 4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3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24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뒤진다. 누구보다? 얘보다. 얼만큼? 240도 뒤지는 거죠. 이만큼 뒤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칭 삼상교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평형, 대칭, 똑같은 말이에요. 삼상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와트였대요. 우리가 아까 본 거죠. P는 뭐예요? VI 코사인 세타였대. 이게 한 상 값이었어요.
근데 이제 삼상이래요. 그럼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3개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3P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죠. 자, 또 한번 가볼게요. 자, 2번엔 삼상이에요. 삼상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이 전주고요. 전주에 변압기가 3대가 있어요. 이게 한상, 한상, 한상. 삼상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들어가는 선, 나가는 선 몇 가닥 나와야 돼요? 3선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삼상, 이 3선을 어떤 식으로 결선을 해줄 것인가, 이 삼상을 어떤 식으로 뭉쳐 놓을 것인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는 2가지로 결선을 해요. 2가지 방법. 자, 어떤 게 있냐? Y 결선입니다. Y 결선을 별성자를 따서 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성형 결선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징만 알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상 하나, 상 둘, 상 셋이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서 여기가 상이죠. 그러면 여기를 상에 걸리는 상전압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자, 이 상에서 선이 나오죠. 선 하나, 여기서도 선 하나, 여기서도 선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이 전압을 우리는 선간전압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봐봐요. 딱 보더라도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딱 보더라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선각이 더 크네. 그러니까 보이죠? 물론 이렇게 벡터도로 그려서 계산해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쉽게 가자. 성간이 더 커. 자, 그럼 우리는 이것만 외워요. 성간이 얼만큼 크냐? 자,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 루트 3배 크대요. 1.7배 정도 큰 거야. 그죠? 자, 근데 전류를 이번에는 볼까요? 그럼 전류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자, 상에 흐르는 전류예요. 이걸 우리는 상전류라고 말할 거고, 자, 키르호프 제1법칙이죠. 유입되는 전류의 양은 유출되는 전류의 양과 같다. 자, 이건 선으로 유출되는 전류죠. 그래서 어때요? 이 전류 그대로 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나와? 선에 흐르는 전류랑 상에 흐르는 전류가 완전 똑같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Y 결선의 경우, 자, 선전류, 선을 우리가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L이라고 씁니다. 선전류가 상전류, 상은 페이즈를 써요. 그래서 P라고 쓸 겁니다. 이 둘은 완전 똑같아. 위상차도 없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반면에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선간전압은 어때요?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죠. 그리고 위상도 30도 차이가 나요. 앞섭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의 관련 문제가 나오는지 볼게요. 삼상 Y결선 회로에서 무슨 전압이? 선간전압이. 이렇게 써볼게요. 220V래. 자, 그때 상전압. 이렇게 써볼게요. 상전압은 얼마인가? 기억을 하셔야죠.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더라. 위상은 30도 앞서더라. 자, 근데 우리는 크기만 볼 거니까 220보다 루트 3분의 1배 작다. 그러면 되겠죠. 이거 계산한 게 얼마? 네, 바로 127V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나와요. 그 다음 결선법인데요. 이거는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마치 결선의 모양이 델타 모형처럼 생겼죠. 그리고 얘는 고리를 이렇게 걸 수 있는 고리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고리 환자를 써요. 그래서 환형 결선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벡터로 계산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직관적으로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가 상이죠. 그러면 상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다고 말할 수 있겠죠. 상에 걸리는 전압. 자, 각각의 상에서 선이 나와요. B, C 이렇게요. 그러면 선과 선 사이, 여기죠. 여기 걸리는 선간 전압은 어때요? 같겠죠.
이렇게요. 같아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델타 결선의 특징은 뭐냐? 선간 전압이 상전압과 같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류는요? 우리 전류도 한번 볼까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이미 접속점을 그리고요. 여기는 선으로 나가는 선전류라는 거 알겠어. 근데 여기 어때요? 상이죠. 상전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상전류. 지금 여기에 있는 양이 그대로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여기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다르네.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뭐 얼만큼 다르냐? 패턴이 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자, 선에 흐르는 전류는요.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이렇게 쓸게요. 루트 3배. 크면 무조건 루트 3배인 거야. 루트 3배 커요. 그리고 위상은요 30도 차이 나요. 근데 여기서는 뒤진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과 선에 걸리는 선간전압은 누구랑? 상전압이랑 완전 똑같죠? 위상차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문제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3상을 결선을 해봤어요. Y로도 결선해보고 델타로도 결선해보고. 그러면 3상일 때 교류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결선할 수 있는가? 아까 유효전력, 피상전력에 역률 곱하면 되고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에 무효율만 곱하면 된다 그랬어. 그쵸? 자, 피상전력은 VI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3상이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주면 돼요. 3상이니까. 자, 근데 아까 뭐가 생겼어요? 3상부터는 상에 걸리는 전압도 있지만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선간전압도 있단 말이에요. 상에 흐르는 전류도 있지만 선에 흐르는 전류도 있어. 지금 저는 계속 3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한다는 건 이 피상 전력 풀어서 써보면 이 V 곱하기 I에 이 V가 상전압이다, 선간전압이다. 그렇죠. 상전압이에요. 상전류. 얘도 VI가 상전압, 상전류, 사인 세타. 여기도 상전압, 상전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상전압, 상전류 기준. 선생님 그러면은 얘네들로 표현한 또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Y 결선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 결선일 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저처럼 Y를 뒤집어 쓰고요. 지금 전류가 같다는 게 눈으로 바로 보이죠? 오호, IL이 IP와 같으므로 VL은 VP와 다르겠구만. 얼마? 루트 300. 이렇게 바로 가시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걸로 유효 전력으로 가볼까요? 유효 전력이 상일 때 VP, IP, 코사인 세타였죠. 자, 이 VP를 VL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P를 VL로 하려면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 그대로 집어넣을까요? 3 곱하기 루트 3분의 선간전압 곱하기, 자, 상전류는 바로 선전류로 바꿀 수가 있죠. Y결선일 때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계산하는데 요거 계산해 볼까요? 루트 3분의 3은 어떻게 계산해요? 루트 3이 분모에 있는 게 100이 싫으니까 분모 분자에 모두 다 루트 3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값이 변하지 않죠? 3분의 3 루트 3이고 약분 되니까 결국에 뭐만 남아? 그렇죠. 루트 3만 남아.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전압, 상전류 기준으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지만 이게 아니고 선간전압, 선전류로 표현을 할 때 방법이에요. 어떻게 되더라? 루트 3 V 선간전압, I 선전류, 코사인 세타. 이게 돼요. 델타 결선도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바로 유효전력이었고, 자, 무효전력은 어떻게 나와요? 루트 3 VL, IL, 사인 세타다. 자, 피상전력은요? 루트 3 VL, IL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단위도 같이 가볼까요?
볼트 암페어. 얘는 뭐였어요? 그렇죠, 와트. 얘는요, 리액턴스의 R을 까먹지 말라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집에서 그냥 우리 집 기준으로 보자고요. 전기를 받아 쓰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선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전압 220V는요, 성간 전압입니다. 그래서 성간 전압 기준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없어요. 성간 전압 선전류는 따로 선간 전압이에요, 선전류예요 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그냥 기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간 전압 선전류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옆으로 한 번만 더 봐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는 전압과 전류를 알았을 때 전력을 구하는 방법. 근데 우리가 부하를 달았을 때, 얘를 달거나 혹은 얘가 달리거나 얘가 달렸을 때, 얘네들이 달렸을 때 전력값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직류 회로 시간에 아주 잠깐 배웠었는데요. 자, 전력은 I 제곱 R이고 R분의 V 제곱 와트입니다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유효 전력에 한번 대입해서 써볼까요? 자, 써보면 요거는 I 제곱 R이죠. 근데 삼상이죠. 삼상이죠. 상전류로 생각해야겠지. 한 번 더 갈까요? 이것은 곧 3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죠. 근데 삼상이죠. 이렇게 된다고. 상전압이 돼요. 자, 무효 전력은요, 3 곱하기 상전류 제곱 리액턴스가 되겠죠. 얘는 또 3 곱하기 리액턴스분의 V 제곱인데 이 V는 상전압이 되겠죠. 그렇죠? 자, P상값도 볼까요? P상은 여기다 볼게요. 자, P상은 어때요? P상도 I 제곱 임피던스 전력이니까 여기 되잖아요. 삼상이죠? 삼상이죠. 는 삼상이니까 임피던스분의 V의 제곱. 이건 상전압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와야지. 선생님, 저거는 성간전압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도 루트 3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요. 우리가 이 부하는요, 임피던스는요, 리액턴스는요, 선에 안 붙어 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길가를 걸어가다 보면은 전주에 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선에 뭐 달리는 거 봤어요? 그치? 얘네들은 죄다 어디에 달린다? 상에만 달려요. 상값이에요. 선값으로는 선에는 부하가 안 붙기 때문에 환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녀석들은 성간값으로 환산하지 않고 무조건 상값으로 계산해야 한다. 요것만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너무 어려워. 그럼 저는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버려요. 버리면 되지. 잘 안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당연히 풀어드리긴 할 건데 한 번 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버려요. 이거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삼상 교류 회로에서 같은 임피던스 3개. 자, 임피던스라고 했어요. 임피던스 3개를 델타 결선할 때와 Y로 결선할 때 소비 전력 2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봐요. 자, 일단 임피던스 달았어? 그럼 우리 성간전압 생각해야 돼? 상전압 생각해야 돼? 그렇죠. 아까 얘네들은 다 누구랑 논다 그랬어요? 상이랑 논다 그랬어. 그럼 우리 머릿속에 바로 들어야지. 오케이, 소비전력, 유효전력이구만. 이렇게 가서요. 유효전력은 3 곱하기 I 제곱 R 혹은 3 곱하기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간다고요. 둘 다 결론은 똑같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다가 오매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잖아요. 이렇게 대입하면 똑같이 나온다고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델타 결선일 때를 볼게요. 델타 결선은 성간 전압이 상전압하고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3 R분의 V의 제곱 와트
바로 되죠? 이게 델타 결선일 때 전력. 이번에 Y 결선일 때 볼까요? 자, Y 결선의 특징은 뭐였어요?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몇 배? 루트 3배. 근데 상하고 놀 거니까 전 여기를 상전압 기준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자, 바꿔서 써볼게요. 쓰면 VP는 루트 3분의 1 VL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러고 나서 가볼게요. 3 곱하기 R분의 V가 바뀌네요. 루트 3분의 1 VP의 제곱. 요게 되는 거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R분의 루트 3의 제곱은 3이죠. 1의 제곱은 1이죠. VP의 제곱이죠. 자, R분의 VP의 제곱은 둘 다 똑같잖아. 이거 빼고 보자는 거죠. 자, 이거 결국에 뭐예요? 얘 곱이죠. 3 곱하기 3분의 1 하면 얼마야? 1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Y 결선의 유효 전력값보다 델타 결선의 유효 전력값이 크죠. 몇 배 커? 3배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 알려고 우리가 델타 결선, Y 결선의 특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이번에는 비사인파 교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B는요, 비율의 B자가 아니야. 아닐 B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인파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사인파 뭐였어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파형이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고조파가 생겨서 외형이 이런 식으로 생겨버린 거예요. 좀 찌그러짐이 많이 생긴 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1번 이 비사인파의 교류는 누구와 누구와 누구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자, 직류분도 있고요, 기본파 이꼬르 사인파라고 하시면 돼요. 예쁜 사인파도 있고요. 그렇죠. 고조파가 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물어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비사인파의 실제 부하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실효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얘네들을 우리가 각 성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것들. 이 각 성분에 실효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효값에 제곱을 시켜. 그리고 얘네들을 다 더해. 그리고 한 번 더 제곱 근 루트를 씌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순식값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순식값이 있대요. 3 플러스 2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이런 순식값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얘 뭐예요? 얘가 바로 직류분을 의미해요. 자,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인파, 기본파를 의미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각 주파수 앞에 3이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죠? 3고조파라는 뜻이야. 주파수의 3배. 3고조파예요, 얘가. 그러면 성분이 하나, 둘, 세 개. 그쵸? 이게 비정연파. 그럼 얘의 실효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는 어떻게 해요? 루트. 자, 직류분의 실효값은 자기 자신이 직류분의 실효값이죠. 제곱 플러스. 자, 기본파에서 요 앞에, 사인 앞에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그쵸? 이게 최대값이라 그랬고, 실효값은 나누기 루트 2를 한 게 실효값이라 그랬어요. 2의 제곱 플러스. 자, 3고조파도 실효값 이제 바로 보이죠? 5죠. 5의 제곱. 그러니까 각 성분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에 대한 한 번 더 제곱근. 이게 바로 비정연파의 실효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외형률입니다. 자, 외형률은 무엇이냐? 외형이라는 게 찌그러지는 게 외형이에요. 외형이 생기다 그러죠. 그러면 외형률이라는 건 얼만큼의 찌그러짐률을 이제 발생시키냐, 누가 이제 외형을 일으키는 녀석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이만큼 외형이 될 테니까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외형이 안 생겼을 때가 기준이 돼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기본파죠. 외형이 없었을 때 기준, 실효값 기준입니다. 외형을 생기게 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고조파죠. 그래서 고조파 시료값. 그러니까 이 고조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형이 심해지는 거겠죠. 그죠?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외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실게요. 정현파 교류의 외형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정현파 교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얘는 바로 사인파를 말해요. 이게 뭐예요? 기본파라 그랬단 말이야. 자, 기본파는 외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외형률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이론을 볼게요. 회로망의 특성. 여기서는 우리가 과도 현상이 뭐냐, 그리고 시정수가 뭐냐, 이것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회로 구성을 할 거예요. R과 L을 직렬로 구성하고 여기 스위치를 두고 직류 전원 장치를 달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 제가 문제를 풀 때요, 이런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직렬로 RL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류 전원 장치를 두게 되면 얘한테서는 인덕턴스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일정한 전류가 가기 때문에 기전력 유도가 되지 않죠. 근데 실제로는 보세요. 그렇진 않는다. 이게 생기다가 일정하게 직류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일정해진 상태를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표현할 건데, 이 정상 상태가 되기 전 변화무쌍한 구간을 우리는 과도 현상 혹은 과도 상태라고 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시정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RL 직렬 회로일 때는 스위치를 눌러서 정상 전류의 일정 부분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야.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시정수란 이 일정해지는 정상 상태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계를 봐봐요. 시정수가 커요. 그렇다라는 말은 과도 상태의 지속 시간이 길다란 뜻이야. 이 구간이 길다란 뜻이라고. 맞죠?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R과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해 놓고 직류전압 장치를 주는 거죠. 콘덴서예요.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죠. 방향 바뀌지 않죠? 그럼 여기에 전하가 다 쌓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여기 이제 회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0에 수렴해서 가게 돼. 이렇게 낮아지죠. 자, 일정해지는 구간을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하고, 이 일정해지는 구간까지 변화무쌍한 요 구간을 과도 상태, 과도 현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정수는 정상 전류, 특정, 어떤 일부분까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다 필요 없다. 어떻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자, 시정수란 정상 상태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시정수가 좀 짧다라는 거는 과도 상태 지속 기간이 짧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혹은 길다, 크다 이러면 과도 상태 지속 시간이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한번 나왔는지 볼게요. 전기 회로의 과도 현상과 시정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자,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현상이 빨라진다가 아니죠. 오래 지속되는 거잖아. 그게 나오는 게 뭐예요? 정답은 4번이죠. 시정수가 클수록 오래 지속되는 걸 의미한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교류 회로는 아무래도 그 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건 넘어가자. 그리고 쉬운 거 위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점수를 따자.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점수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